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슬픔 속으로 빠뜨리는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주택에서 큰 불이나 집을 통째로 태운 화재 사고와 달리던 차에 화염이 휩싸이는 아찔한 차량 화재 현장, 그리고 온수배관이 누수돼 인근 아파트 1,800여 세대가 7시간 동안 추위에 떨어했던 사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잠시만 방심해도 큰 사고로 번지는 것이 바로 화재 사고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조립식 주택, 음식점 등 다양한 곳에서 불이 나서 집을 통째로 태우는가 하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이 화재 원인은 역시 부주의에 의한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화재 사고의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초기 진화만 잘 해도요, 불이 더 이상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밤 9시 25분 서울 용산구 백범로에 위치한 고물상 1층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이웃에 사는 70대 노인이 단순 연기 흡입 증상을 보였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섭게 번지는 불길은 삽시간에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21분 만에 가까스로 꺼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20대 거주자가 연탄을 갈고 불씨가 남은 연탄재를 나무 판자 위에 두고 외출한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밤 10시 28분 서울 강남구 나무 사이로 보이는 고물상 가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화염에 뒤덮인 가건물은 불길이 워낙 세 진압조차도 쉽지가 않은데요. 급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물대포를 쏘아대지만 근처에 나무가 많아 쉽게 번진 불은 3시간이 넘게 타들어갔습니다. 고물상 직원이 임시 거주막사 옆에 피워놓은 모닥불이 쌓아놓은 폐자재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커진 것으로 보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일대가 큰 피해를 입을 뻔한 아찔한 화재 현장입니다. 새벽 4시 23분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급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소방수를 쏴보지만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게 번져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데요. 이 사고로 집안에서 자고 있던 70대 여성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쳤습니다. 3층에 거주하는 2명도 위층으로 올라온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향초를 피워놓고 잠을 자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저녁 8시 33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고깃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녁 시간을 즐기던 시민들이 놀라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급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인근을 통제하고 화재 진압에 나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테이블에 있던 화덕에서 불티가 연통으로 착화돼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저녁 6시 27분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로의 주상복합건물 1층 음식점에서 시커먼 연기를 동반한 불이 치솟고 있습니다. 긴급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은 건물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세차게 소방수를 뿌려대고 있는데요. 이 사고로 5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40대 거주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점 주방에서 강정을 튀기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 화재는 덜 꺼진 연탄재, 향초 이런 것들이 불길을 크게 키웠습니다.
잠깐의 방심이 목숨까지 앗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 무섭고 아찔한데요. 화재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가 대체 뭘까요? 네, 부주의에서 1차로 불이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요. 네.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건물은 화재에 더 취약합니다. 게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가연성이 높고 또 유독가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화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요. 때문에 초기의 진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초기 진화 방법 있을까요? 네, 가정 내에 소화기 1개, 또 화재 감지기 1개를 비치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요. 119라는 숫자를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은 소화기 1개, 또 감지기 1개를 설치해두면 9, 즉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 외우기도 쉽네요. 1. 소화기 1개와 1. 화재 감지기 1개만 있어도 9. 생명을 구할 수 있다. 119의 또 다른 해석 정말 안전해지는데요. 네, 또 있습니다. 멋진 안전표가 있는데요. 소화기 1개가 소방차 1대다. 네. 초기 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요. 이처럼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두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빨리 할 수 있어서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아버지가 술 한잔 안 드시고 소화기 1개를 사들고 오시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초기 진화로 집 전체를 태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인데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당황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밖으로 대피해서 119에 신고를 하거나 구조 요청을 하지만요. 소방차가 도착한 후에는 소중한 재산과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화기 1대만 집에 있었어도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말이죠. 교수님, 그런데 그 작은 소화기 하나가 화재를 얼마나 진압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는 나중에 소방차 1대의 위력과도 맞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화재는 발화가 시작된 직후에 초기의 진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그 화력을 제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소화기를 구입해서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한 후에 사용법을 잘 익혀두신다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소화기를 이용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평상시에는 이 소화기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런지 왠지 이런 화재는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소방교육을 이렇게 나가보면은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단순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소화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붙어있는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사용하신다면 올겨울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 또 재산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정 내 소화기 1대씩 꼭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두자. 꼭 새겨들으면서 화재 시 당황하지 말고 조기 진압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새벽 2시 14분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길 골목에 차량 한 대가 다가구 주택 측면 배관을 받고 서 있습니다. 이 사고로 배관이 파열돼 가스가 누출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119 소방대원들이 도착 즉시 새는 가스 배관부터 밀봉하고 도시가스에 연락을 취하는 등 발빠른 조치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낮 12시 19분 서울 관악구 법원단지길 언덕에 승합차 한 대가 건물에 박힌 채 서 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은 차량과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사한지부터 확인했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언덕을 올라가던 승합차가 골목에서 나오던 봉고차와 측면 충돌 후 승합차의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차가 건물로 돌진한 상황인데요. 이 사고로 봉고차에 타고 있던 중국 여성 1명과 행인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밤 11시 6분 서울 구로구 개봉동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주행 중이던 차량의 운전석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다행히 운전자는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현장입니다. 새벽 2시 34분 경부고속도로 반포나들목 부근 서울 방향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레카차, 택시 등 차량 5대가 추돌한 사고로 5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처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로 알려졌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목숨까지 앗아가는 불안전지대는 도로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아찔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교수님, 만약 차 안에 사람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이렇게 차량에서 불이 나는 차량 화재 원인은 뭘까요? 네, 차량 화재의 원인은 엔진 과열, 또 배기열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요. 요즘같이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에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도 많이 일어납니다.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가 화재가 크게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겨울철 정전기가 심해지는 경우에 고전압 전류인 만큼 위험한 전류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이처럼 건조함 때문에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전기로 차량에 화재가 날 수 있을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차량 정전기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정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차를 타기 전에 이렇게 핸드크림을 바르고 네. 자동차 시트에 케어잼 등을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리고 또 주유 시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 주시고요. 또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실 때 잦은 승하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승하차 시에 잦은 마찰이 또 큰 전전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또 자동차 문을 열기 전에 차키라든지 동전 같은 것들로요. 차량을 툭툭 건드려서요. 모여있는 정전기를 미리 사전에 흘려보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배기관에 예방용 액세서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차량 화재는 달리는 도로에서도 주차된 곳에서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차량에서 화재가 났다 하면 일단 빨리 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물론입니다. 빨리 차에서 탈출한 뒤에 소화기가 있다면 조기 진압을 한 후에 즉시 119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조한 날씨에 정전기로 인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핸드크림 하나씩 챙겨 다니는 습관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희뿌연 연기와 함께 온수가 솟구쳐 오릅니다. 저녁 6시 39분 서울 강서구의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온수배관이 터져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그 구멍으로 온수가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1,800여 세대의 온수와 난방이 중단됐는데요. 경찰과 공사 담당자는 배관의 이음새 부분이 노후돼 파손된 것으로 보고 배관 교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오전 10시 55분 서울 중랑구 망우역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레일과 소방당국은 상봉역에서 망우역으로 가던 열차가 망우역을 300m 앞두고 남성을 쳤고 안타깝게도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이 남성이 선로를 건너다 열차에 치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56분 서울 서초구 잠원로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오래된 폭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급히 출동한 수도방위사령부 폭발물 처리반은 2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44분쯤 이 고폭탄을 수거해 갔는데요. 재건축 현장에서 묘목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인부에 의해 발견된 고폭탄은 6.25 전쟁 당시 불발된 것으로 크기는 25에서 30cm이고 녹이 쓴 상태였습니다. 군은 고폭탄을 정밀 조사한 후 절차에 따라 폐기할 방침입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아스팔트를 뚫고 뜨거운 물이 치솟는 것을 보니까 정말 위험천만하기도 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또 얼마나 불편을 겪었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일단 배관 누수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배관 노후로 인해서 이런 누수 사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겨울철이니까 얼어서 팽창이 됐다가 이렇게 파열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동파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매년 겨울철에 동파에 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사고가 발생한 뒤에 때늦은 관심보다는요. 네.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추위에 온수와 난방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또 방안 유리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들은요. 수도계량기가 찬바람에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네. 수도계량기에 찬 공기가 스며들 경우에 동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를 헌 옷이라든지 솜, 또 신문지와 같은 보호제로 가득 채워서 바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특히 공사장과 같은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가 더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요. 동파가 또 그만큼 발생하기가 쉬워서 부직포 등으로 충분히 잘 감싸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교수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정에서 물을 한두 방울 이렇게 흐르게 틀어놓는 것도 동파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맞는 방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물을 조금씩 흘려주면 계량기 내부의 물이 어느 점 이하로 내려가는데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어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외출을 할 때는요, 보일러를 끄지 마시고 외출로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동파 방지에 충분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방을 하지 못해서 동파가 발생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일단 동파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대처 방법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 계량기가 얼었다고 드라이기나 불로 녹이면 오히려 더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화재도 발생할 위험도 있고요. 네. 그럴 때에는 불이나 드라이기가 아닌 50도에서 한 60도가량의 따뜻한 물로 계량기 주위를 녹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계량기 주위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요, 관할 수도 사업소로 바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집도 안심할 수 없는 겨울철 동파 사고. 간단한 상식이 집을 따뜻하게 유지해 줍니다. 오늘 내용 잘 숙지하셔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순서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철 산행 시 가장 중요한 체온 유지와 동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다가는 큰일 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얀 설경과 맑은 공기가 있는 겨울 산행은 겨울 레포츠의 또 하나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즐거움도 예기치 않은 일로 곤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겨울 산행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당연히 체온 유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겨울산의 기온은 보통 해발 100m를 올라갈 때마다 0.6도씩 낮아지고요. 또 체감온도는 2도씩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겨울 산행 중에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심장 돌연사라고 하니까요. 철저한 대비 후에 산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장 돌연사나 동상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겨울 산행 시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 몸이 추운 환경에 노출돼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신체의 일부분이 추위에 노출돼서 발생하는 동상과 같은 국소적인 질환과 신체 전부가 노출돼서 발생하는 저체온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질환들은 평지보다는 고산지대에서 더욱 흔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대부분 부적절한 의복 착용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옷만 잘 입어도 동상 걱정은 없으니까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영화 히말라야를 보면 동료를 구하려다가 동상과 설맹으로 목숨을 잃는 대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동상이 대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예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요. 네, 영화에서 보면 대원이 동상으로 손가락 끝이 검게 네.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동상은 피부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요. 대부분은 얼굴, 코, 귀, 사지 등 외부에 흔하게 노출되는 부위에서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상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동상은 정도에 따라서 또 그 증상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1도 동상은 피부에 이렇게 붉은 반점과 경미한 부종이 나타나는 뒤 며칠기가 지나면 피부 표피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그런 경우고요. 네. 이때 이제 화끈거림과 또 욱신거림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동반되긴 하는데요. 또 2도 동상은 좀 더 심한 피부 부종 또 그리고 또 수포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24시간 이내에 다른 부위로 확산도 되고요. 수일이 지나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가피가 형성이 됩니다. 네. 3도 동상은 피부 밑에 조직까지 동상이 확산돼서 출혈성 수포가 발생하고요. 또 피부 괴사가 일어나서 피부가 잿빛으로 변하면서 손상 부위가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 가장 마지막 단계 4도 동상으로 피부 조직뿐만 아니라 근육, 뼈, 인대에까지 확장이 되면서 오히려 부종은 없고요. 피부 색깔이 얼룩덜룩해지면서 검고 바짝 마른 두꺼운 가피가 형성이 되고요. 환자는 관절통을 호소하게 되고 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산행 중 동상이 의심될 경우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동상이 의심될 경우 손상된 부위가 저온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다음과 같은 응급처치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젖은 의복이나 신발류를 빨리 벗기고요. 따뜻한 담요로 감싸서 저체온증을 방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환자에게 가능하다면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요. 네. 손상 부위를 한 40도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20분에서 30분간 충분히 담가주시고요.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오는지를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때 전기 히터라든지 모닥불처럼 건조한 열을 가하는 것은 피하셔야 되고요. 또 눈으로 동상 부위를 문지르는 행위도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의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산행 중에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이렇게 겹쳐 입으시는 게 좋고요. 방한 기능성 등산복을 입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흘린 땀으로 체온이 저하될 수가 있으니까요. 갈아입을 옷을 항상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은 겨울철 산행 시 체온 유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영주 교수님의 안전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겨울 산행 시 체온 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등산 시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의상이 가장 중요한데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시고 방한 기능성 등산복을 입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흘린 땀으로 체온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요. 갈아입을 옷을 꼭 챙겨가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젖은 의복이나 신발류는 빨리 제거를 하고요. 따뜻한 담요로 감싸서 저체온증을 예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동상이 의심될 경우 환자에게 가능하다면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요. 손상 부위를 40도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20분에서 30분간 담가서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여부를 반드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전기 히터라든지 모닥불처럼 건조한 열을 직접 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눈으로 동상 부위를 문지르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니까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겨울 등산 시 체온 유지와 동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설산의 낭만을 즐기기 전에 꼭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올바른 체온 유지법으로 건강한 산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소화기의 중요성이 잊혀지지 않네요. 오늘은 모든 아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으로 끝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술 한 잔 참으시고 그 돈으로 소화기 한 개 사들고 초인종 힘차게 누르면서 식구들을 불러 모으는 안전하고 멋진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난 김에 저도 방송 끝내고 나가는 길에 가까이 있는 처가댁에 소화기 하나 새 걸로 바꿔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안전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를 알려드릴 차례죠. 내외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전수첩에 꼭 메모하셔서 올 한해도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재난구조 일선에서 땀 흘리는 천만 시민의 든든한 안전 지킴이 119 소방대원이 알려주는 따끈따끈한 쏙쏙 안전 지식입니다. 안전 핫클릭! 만약 겨울 산행이나 야영에서 동상에 걸렸을 때 빨리 녹인다고 동상 환부를 모닥불에 직접 쬐거나 뜨거운 물에 담그면 더 위험합니다. 동상에 걸려 손상된 조직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면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상에 걸렸을 때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에 동상 걸린 환부를 담궈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서서히 감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언발은 서서히 녹여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